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4차 시 내용이에요. 바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포텐셜. 우리가 이제 포텐셜이라고 한다면은 잠재적인 어떤 에너지라는 뜻이겠죠. 그죠?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운동 에너지하고 즉 물체가 어떤 속도 v 미안합니다. 먼저 써볼게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모두 운동 에너지라는 거였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즉 운동하는 그 속도겠죠.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식이 하나 나왔죠. 그게 뭡니까? 1 에너지 정리라는 거였어요. 1 에너지 정리. 다시 말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물체에 알짜임에 의해 물체에 뭐 일을 했다면 반드시 뭐가 변화한다? 운동 에너지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일을 해주게 되면 에너지가 변화를 하는데 여기서 특정한 조건이었죠. 첫 번째 특정한 조건이 뭐였어? 알짜임이라는 거였어요. 알짜임에 의해서 어떤 물체의 변이가 생겼다면 물체에 대한 어떤 움직임의 변이가 생겼다면 그 물체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반드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가 뭐였어요? 그렇죠. 2분의 1 mv의 제곱이었죠. K라고 놓죠. K는 키네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이었어요.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라는 조건이에요. 포텐셜 에너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한 거 잠깐 해보면 에너지라는 거는 뭐였어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A가 B에게 일을 한다면 A의 에너지는 한 일만큼 감소할 것이고 B의 에너지는 받은 A가 해준 일이겠죠. 받은 일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B에서 증가해진 에너지의 형태는 경우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뭐였어요? 바로 일 에너지 정리였죠. 합력이 합력이 일을 하게 되면 그죠?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변한다?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반드시 증가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합력이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속도가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뭐였습니까? 2분의 1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이 바로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포텐셜이에요. 포텐셜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에너지거든요. 왜 하필 잠재적인이라는 걸 했을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미 다른 힘을 받고 있는 물체여야 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다른 힘을 받고 있는 물체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한다면 그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무조건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일까라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중력을 받는 물체에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반드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를 해요. 그래서 증가한다라는 거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가 지면이라고 할게요. 근데 얘는 분명히 지면 방향으로 뭐가 작용합니까? 그 중력 mg가 작용하겠죠.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mg만큼의 힘을 작용을 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그럼 가속도가 0이겠죠. 그렇다면 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게요. 똑같은 m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mg가 작용할 것이고 여기도 내가 똑같은 힘에 그게 mg를 작용했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력인 거고 얘는 뭐 a가
M한테 작용한 힘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분명히 D만큼 움직였죠. 이렇게 D만큼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얘가 움직였단 말이야. 내가 힘을 작용해서. 근데 속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겠죠. 근데 그렇다면 내가 해준 일, A가 M한테 해준 일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어디가 됐겠느냐라는 거야. 어디 갔느냐라는 거야. 바로 mg가 마찬가지로 A는 얼마만큼의 일을 해줬어요? A가 해준 일은 mgd만큼 했을 거고 mg가 한 일은 뭡니까? 마이너스 mgd가 됐겠죠. 이 말은 뭔 말이야? A는 분명히 M한테 이만큼의 일을 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M이라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변화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mg라는 즉 중력이 마이너스 mgd만큼 또 깎아먹었어요. mgd만큼 깎아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체가 받았어야 할 에너지를 중력이 깎아먹어. 중력이 빼앗아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냐면 중력장으로 이게 중력장에 대한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A한테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로 변화했어야 되는데 얘를 중력이 빼앗아 간 거야. 그러니까 중력이 그냥 빼앗아 가가지고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딱 제거하는 순간 바로 그 중력은 M에 일을 해주게 돼요. 얼마만큼? mgd만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마찬가지로 만류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류 인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기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마찰력은 어떤 경우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F라는 힘을 작용을 했어. 그래서 요만큼의 변이가 생겼다고 볼게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이 물체가 운동했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이 작용했겠죠. 근데 여기서 등속 운동이라고 할게요. 등속 운동. 그러면 그냥 써주게 되면 얘는 운동 마찰계수 뮤K의 수직항력이 작용했겠죠. 얘는 다 마찬가지로 뮤K의 수직항력 N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F는 분명히 F가 한 일을 보게 되면 F가 한 일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FD가 되겠죠. 그리고 뭐가 한 일? FK가 한 일은 마이너스 뮤KND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같겠죠. 등속 운동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얘를 입장에 생각해 보면 분명히 F가 한 일이죠. F가 한 일에 의해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했습니까? 그 운동 에너지는 즉 키네틱 에너지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빼앗아 간 거예요? 그만큼 바로 마찰력이 빼앗아 갔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내가 요 위치에서 보이시죠? 요 위치에서 F를 정확히 놨다고 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F라는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 물체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즉 마찰력이 빼앗아간 이 일은 에너지는 어디로 갔냐는 거야. 물체에 작용을 합니까? 얘는 물체에 작용하지 않고 대부분은 어디로? 이 물체, 얘를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아닌 그 외부 시스템, 그러니까 열로 발산해요. 열로 발산합니다. 그 열이라는 에너지로 발산해가 있기 때문에 이 마찰력이 빼앗아간 그 에너지죠. 에너지는 바로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마찰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뭐 전기력이라든가
만류인력 아니면 뭐 탄성력, 중력에 의해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에너지가 존재해서 결국에는 그만큼 일을 해줘요. 물체에. 하지만 마찰력에 의해서 마찰력이 빼앗아간 그 에너지는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없어요. 바로바로 소멸을 하기 때문에 그 물체에 어떤 잠재적인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절대 뭐 변화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보존력과 비보존력이에요. 여기서 보존이라는 것은 컨설베이티브예요. 어떤 걸 보존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뭘 보존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존력이라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할 수 있는 힘,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대표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일단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할 수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보존력이냐? 바로 이 역학 에너지를 보존해 줍니다. 여기서 역학 에너지라는 건 뭔 말이냐면 바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역학이라는 것은 바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존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동을 해볼게요. 근데 하필이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F가 보존력만 작용했다고 볼게요. 뭐 보존력만 작용해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볼게요. 그렇다면 요 각각의 위치에서의 무슨 에너지? 역학 에너지. 역학 에너지는 뭐와 뭐의 합을 해서 키네틱과 포텐셜의 합이죠. 키네틱도 변하고 포텐셜은 변할 수 있지만 이 두 개의 합은 얘는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할 건데 별거 없어요. 일정해요. 항상 일정합니다. 아주 신기한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보존력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런 걸 하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보존력만 작용한다면이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은 보존력만 작용하지 않죠. 항상 누가 작용합니까? 비보존력, 즉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역학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보존되진 않아요. 하지만 역학 에너지 그 외에 뭐 열의 에너지, 뭐 소리의 에너지 다 모든 에너지를 다 총괄하게 되면 그 총괄하는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이제 왜 하필이면 역학 에너지라고 했을까? 왜 역학 에너지가 중요한 거냐면 결국에 그거예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역학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한테 필요한 에너지는 역학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역학 에너지를 얼마만큼 보존해 주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비보존력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역학 에너지를 보존해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역학 에너지 까먹는 우리 인류한테 있어서는 아주 별 좋지 않은 힘이죠. 그 힘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대표할 수 없고요. 걔는 역학 에너지를 보존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역학 에너지를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깎아먹든 뭐 포텐셜 에너지를 깎아먹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얘가 마찰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역학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 인류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결국에 기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이 열 에너지입니다. 마찰력에 의해서 이 열 에너지를 그래서 그 열 에너지를 뭐야 또 어떻게 또 다시 역학 에너지로 돌릴 수 있느냐 그 문제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바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 차이는 뭔 차이가 있을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체가 지닌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물체가 지닌 에너지지만 보겠습니다. 이 물체 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뭘까요? 이 물체가 지녔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물체는 지금 속도가 0이야. 속도가 0이에요. 근데 만약 용수철이 없다고 볼게요. 그럼 이 물체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kx만큼 일해줬다면 이쪽 방향으로 용수철이 또 kx만큼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깎아먹죠.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보면은 내가 x만큼 잡아당겨서 딱 이때 순간에 의하면은 이 용수철에 얼마만큼 kx
그러니까 2분의 여기서는 kx가 아니겠죠? 계속 x가 변해 뭐지? x에 의해서 변이 x에 의해서 힘도 변하니까 얼마? 에너지가 2분의 1 kx의 제곱이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용수 처리한 일의 양은 그리고 x가 요 사람이 m한테 한 일의 양은 2분의 1 kx의 제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일을 해줬는데 얼마만큼 빼앗아 갔어? 용수 처리 빼앗아 갔어요. 빼앗아서 용수 처리 뭐 한 거야? 저장된 거예요. 용수 빼앗아서 마찰력 같은 경우는 저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열 에너지로 발산했지만 얘는 사람이 물체에 해준 일만큼 에너지로 용수철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력은 뭐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도 이해하기 쉽게 중력이라는 다시 말하면 중력이라는 용수철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용수철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체가 중력에 의한 용수철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즉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에 의해서 물체가 지닌 에너지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물체에 뭔가 연결되어 있어요. 물체와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물체에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어떤 포텐셜한 에너지라는 뜻이죠.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내가 물체 M인 물체를 F를 작용을 해서 천천히 들어 올린다. 여기서 천천히 들어 올렸다는 건 뭐야? 가속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등속 운동했다는 거죠. 등속 운동했다는 건 뭐야?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Fg만큼 똑같이 중력만큼 작용했다 볼게요. 그럼 변이 D만큼 들어 올리면 올리면일게요. 그럼 F에 의해 내가 물체 해준 일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mgd가 만큼 되겠죠. 그러니까 위쪽 방향을 양수라고 볼게요. 그러면 중력이 의해 지구가 물체 해준 일은 mgd만큼 깎아 먹었겠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게 중요한 거예요. F에 의해 물체 해준 일은 어디에 갔을까요? 열에너지로 발산됐을까요? 마찰이 했으면 열에너지로 발산 없어졌겠지만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여기서도 뭐 결국에는 F에 의해 물체 해준 일은 어디에 저장되는 건데 내가 질량이 M인 물체를 F로 오른쪽 변이 X만큼 천천히 등속 운동했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등속했다라는 것은 속도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똑같은 힘을 작용했다는 거야. 탄성력과 똑같은 힘을. 그럼 변이 X만큼 잡아당기면 힘 F에 의해 내가 해준 일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이거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죠. 여기서 X는 왜 여기서는 이렇게 될까? F가 계속 변이 X마다 힘의 크기가 변하잖아. KX니까. 그래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KX의 제곱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탄성력의 크기는 KX지만 그죠? KX가 되겠죠. KX가 하지만 반대 방향은 반대 방향이겠죠. 그래서 물체 한 일을 해주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KX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 말이에요? 내가 물체 해준 일을 해줬는데 분명 일을 해줬는데 똑같은 그만큼의 해준 일이라면 얘가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 증가하지 않았죠. 왜? 탄성력이 그대로 뺏어갔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의 일을 해줬으니까 빼앗아갔어요. 그 에너지가 결국에 누가 빼앗아간 거예요? 용수철이 빼앗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용수철이 빼앗아갔는데 그냥 얘를 열 에너지로 발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용수철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결국에 뭔 말이냐면 내가 해준 일이죠. mgd가 중력에 저장이 된다는 거야. 이런 걸 뭐 중력 포텐셜이라 가지고 이런 걸 중력장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력장애 저장되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중력이 물체의 한 일, 즉 마이너스 mgd 그 음수와 같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중력이 그대로 깎아 먹으면서 중력장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내가 요 힘을
이 손으로 딱 놓는 순간 중력이 물체 2를 해줘요.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탄성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체 해준 일 2분의 1 미안합니다. 내가 물체 해준 일 2분의 1 kx의 제곱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에 저장이 돼. 그러니까 뭐 어디, 그러니까 용수철에 저장이 되는 거야. 결국에. 용수철에 저장이 됐다가 내가 이 힘을 놓는 순간 뭐예요? 용수철이 어디에? 물체에 작용을 하겠죠. 얼마만큼의 힘을 작용해 줍니까? 2분의 1 kx 제곱의 2를 또 해주게 되는 거야. 이것은 탄성력이 물체의 한 일의 음수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는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힘마다 따로 정해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거, 뭐 만류인력, 탄성력, 전기력 등등.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될 수 있는 그런 힘을 뭐라고 한다? 보존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존력이라는 것은 뭐를 보존해요? 역학 에너지.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죠. 역학 에너지란 뭐와 뭐의 합이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잘못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보존력 FR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VR의 정의는 왜 하필 마이너스를 붙일까? 바로 이거예요. 보존력이 해준 일이죠. 요까지만 보면은 이거는 항상 음수가 나오잖아. 얘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보존력은 깎아먹잖아요. 힘의 반대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음수가 나요. 보존력이 해준 일은. 그렇기 때문에 얘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존력은 항상 깎아먹는 거예요. 음의 에너지가 나요. 보존력의 반대 방향으로 내가 일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그만큼 보존력은 내가 물체에 해준 일에 일을 깎아먹어요. 항상 음수가 나요. 그것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RS는 뭐가 될까? 뭐 기준점이에요. 이건 내가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뭐 나중에 선생님이 또 이거 수학으로 올릴 건데 보존력은 이렇게 써요. 보존력은 그레디언트라는 기호를 쓰는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이렇게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정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미적분학에서 미분적분을 다시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당장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